기해년 하한거를 마친 수행 납자들이 만행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백중, 우란분절인 어제 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 불자들이 49일 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자리이타의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기내박물관 소장 유물인 한국 목조 열애좌상에서 직물로 싼 수정 염주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로 국민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 불교계가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스님들이 여름 석 달간 선원에서 참선 수행에만 매진하는 기해년 하한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 하한거 해제법회에서 안거 후에도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여름과 겨울 석 달 동안 선원에서 수행에만 매진하는 한국 불교의 독특한 수행 문화인 안거. 음력 7월 보름이자 제74주년 광복절인 어제 기해년 하한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름 석 달 동안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용맹정진하던 스님들이 산문 밖을 나섰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경내 통일기원대전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를 법사로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안거가 끝나도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하도 없이 하도를 다 놔버리고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양처소에서 나태하거나 방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연내대이 곧 잡으러 오는데 방일해서는 안 된다 했다고. 진제대종사는 또 깨달음에 요행이 있을 수 없고 시간만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도 없다며 오직 용맹심을 갖고 간절하게 수행해야 견성성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정진해서 견성성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주 잘못이다.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면서 몸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음이라.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도 하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주사에서는 30여 명의 스님들이 해제법회를 끝으로 지난 석 달 동안의 수행정진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하한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상에서의 수행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투철한 믿음과 용맹심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스님은 또 해제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속리산에서 수행정진하신 이번 안거 중에 정진한 힘으로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서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번 해제 기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밖에 조계종 독립선언인 문경봉암사를 비롯한 조계종 산하 전국 100여 개 선원들도 일제히 해제법회를 봉행하며 기해년 하한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름 안거를 마친 스님들은 만행과 포교 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행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하한거 해제일이면서 백중, 우란분절이기도 했던 어제 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49일 백중기도를 회향하는 법석이 이어졌습니다. 백중의 의미를 밝히는 대덕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불자들은 모두가 부모 형제의 인연을 맺은 공업 중생임을 자각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백중 우란분절의 조계사 대웅전 안팎은 신도들로 넘쳐났습니다. 법서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들에게 다음 생에 다시 올 때는 부모 형제라는 지극한 인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도의 공덕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우리가 남이라 여기는 모든 이들이 전생에 부모 형제였음을 일깨워 줬다며 이는 곧 나무리에 사는 대승불교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부들 뼈를 보고 절을 하고
아란전자께서 왜 부처님 면목 없는 교부들에게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나의 전생에 이분들이 나의 부모 형제 아니한 분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 형제 인연을 다 맺고 우리가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승사상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같은 시간 강남 봉은사에서는 봉선사 회주 미룬 스님이 백중 회양 법문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미룬 스님은 부처님은 살아생전 오직 중생을 위한 자리이타행을 실천했다며 백중 기도는 곧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4천여 신도들이 함께해 보살 사상의 실천도 서원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내 법문 소리 다 맞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비안되질 않아. 보살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천도제는 영혼만 내 조상만 천도는 것이 아니고 원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살계를 갈 때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생 안 했으니까 이게 모르게 살생해요. 이에 앞서 조계사는 서부와 남부, 중부 등 3개 지역본부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마련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 약정금 2억 3천만 원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약정금과는 별도로 동전으로 가득 찬 900개가량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바로 저금통으로 대웅전을 장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바로 저금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하루 100원씩 나무리에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이끌며 세상을 밝히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이 바로를 보면서 바로 저금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 가득 차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루에 100원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3,000원, 하루에 100원씩 100만 명이 모이면 하루에 1억입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물론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종단적으로 큰 일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백중기도 회양일까지 지극한 효심으로 기도했던 불자들은 조계종의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도 적극 동참하며 대승보살로서의 삶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자들은 49일간의 백중, 우란분절, 지장기도를 회양하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리이타의 부처님 가르침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백중 정진 기간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해 지장기도 도량, 철원 심원사, 창원 성주사 등에서 불자들의 간절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백중 우란분절은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돼 효의 의미를 새기고 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진이자 수행 방편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장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는 15일 백중을 맞아 주지 정현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700여 명의 사부대 중이 백중천도 49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중 기도 정진은 불자들이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고 효를 실천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도이며 나와 남,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행복해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이다. 나는 행복한 부처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불보살이 될 수 있다. 나는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미래세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내고 창작할 수 있다. 심원사 백중 회양법회에 동참한 사부대 중은 지장보살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고 극락보전, 대웅전, 보제루 등 심원사 도량 곳곳에 자리한 신도들도
경전 독송과 연불, 진언 정진을 통해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도 설법전에서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백중회양법회에서는 방장, 성파, 대종사가 법상에 올라 조상을 섬기는 일과 효의 가치, 백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설했고, 주지 현문스님은 불자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통도사는 정말 부처님 살을 모신 불국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시 편안하게 통도사를 찾아서 기도 정진할 수 있는 대가람으로 가꾸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남 창원 불모산 성주사는 백중을 맞아 조상들의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이루기를 서원하는 백중기도의 의미를 살려 보물 제1737호로 지정된 몽산화상 6도 보서를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특별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몽산화상 6도 보설은 13세기 원나라 고승 몽산화상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6도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등 사성을 더한 10개에 대해 설한 법문집입니다. 이번 49대에 동참하신 분들은 큰 부처님의 법력으로 조상들은 왕성 극락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큰 내일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해년 백중 우란 분제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행된 회향 기도법회는 모든 생명을 제도하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발언하는 지극한 수행이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 번영을 이끄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론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호국불교의 정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경제 강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방 직후 김기림 시인이 외세 침략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염원하며 지은 새나라 송의 글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해 제시한 목표는 3가지. 책임 있는 경제 강국과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교량국가,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 구축입니다. 특히 평화경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며 국론 통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하며 대화의 통로를 열어뒀습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한국 종교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종도들에게 교시를 내려 한일 양국 정치인들에게 대립을 넘어 중도 사상으로 자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려시대 8만 대장경 조성과 임진왜란, 승병장들의 활약 등 호국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불교는 현재 한반도 평화와 국난 극복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진행하며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론을 결집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고심점이 됐던 불교계의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집회와 행진이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등 진정한 과거 청산을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가 열려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피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8.15 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8.15 민족통일대회가 열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발언하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세찬 비가 내렸지만 수만 명의 시민들은 우비를 입은 채 광장에 하나둘 자리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본은 사죄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당장 철회하고 식민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배상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군사 대국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시민단체 인사가 직접 발언대에 올라 아베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일본국憲法を変え戦前の国家体制へと日本を導こうとしています。安倍政権は日本を滅ぼそうとしている東アジアの平和の脅威になろうとしています。 집회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행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74년간 식민지 지배를 한 번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참된 독립국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본 대사관으로 향하는 행진과 우길기를 찢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대구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보현사에 3.1 만세운동 당시 모습을 재현한 대형 스토리보드가 설치됐습니다. 동아사 직할 포교당 대구 보현사는 광복절을 맞아 3.1 만세운동 스토리보드 제막식을 갖고 당시 나라를 위해 일제 항거한 스님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1919년 3월 30일 동아사 지방항림스님 10명은 보현사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 가운데 학인스님 3명은 해방 후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대구 중구청의 남산 한우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만세운동 스토리보드는 가로 6m, 세로 4m 알루미늄판 위에 도트 무늬로 입체감을 살려 제작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보현사 회주 자광스님, 주지 지우스님을 비롯해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들의 독립정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김해 동양박물관이 소장한 한국의 목조열의 좌상에서 직물로 싼 수정 염주가 발견됐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최근 김해박물관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세기 조선시대 불상인 목조열의 좌상의 머리에서 직물로 싼 수정 염주를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을 꿰는 구멍이 있고 호박색을 띤 이 염주는 11월 4일까지 김해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부처, 성인전 출품 유물을 들여다보던 중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이 염주를 정밀 조사한 뒤 보존, 복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높이 50cm인 이 불상은 프랑스의 샤를바라가 1888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수집한 것으로 김해박물관 초기 소장품 가운데 대표작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전 주지인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이 전국 사암 전각의 상량문과 추목을, 기행문 등을 엮은 책 70집을 펴냈습니다. 70집에는 만물이 나와 한 몸, 자등명, 법등명 등의 대중법문을 비롯해 70여 편의 글이 담겼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내가 썼던 그런 글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그리고 일실되어 있던 그런 글들을 모았다 해서 그 1흔집이라고 또 마침 쓴 글이 전부 70꼭지, 70꼭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 70집이라고 그렇게 해서 묶어갖고 냈습니다. 현봉 스님은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선사, 백년사, 해인사 등 제방선언에서 정진했으며 조계총림 윤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봉 스님의 편역서로는 선에서 본 반야심경, 너는 또 다른 나, 솔바람 차향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 문화예술계와 불교계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애국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에 팔을 걷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태극기 문양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현장을 유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태극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양의 예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 인천시 박물관협의회가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문양 디자인 공모 대전의 당선작 시상식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태극기 문양을 재해석한 434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모두 209점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를 태극 문양에 접목한 일반 부문 최성욱 씨의 그래피티 디자인 작품 슈퍼히어로가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태극 문양이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BTS도 그 방탄소년단을 이니셜을 따가지고 BTS라고 해서 한류의 어떤 선두에 서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어를 썼다고 하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류 열풍에 태극기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림 실력이 다소 서투르지만 태극기를 사랑하는 진심이 담긴 작품들도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도 정신요양병원의 환우들이 마음을 담아 그려낸 작품들도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태극기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뭘 그려야지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딱 받아들이는 게 태극기? 태극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하니까 오히려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인천시 박물관협의회는 시민들이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가 가장 먼저 개항된 곳이 인천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국민의 그 태극기지만 인천이 좀 더 가슴에 더 품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보자 해서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공모전이 최근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그 중심을 향해서 뜻이 모아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힘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천시 박물관협의회와 불교계는 태극기 문양 디자인 공모전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의 상징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울산 천마산 서장사가 다음 달 묘운당 범국스님의 부도탑을 조성합니다. 서장사는 지난달 입적한 묘운당 범국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역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부도탑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도탑은 49제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대웅전 뒤편에 마련됩니다. 서장사 주지 범국스님은 지난달 24일 범납 12년, 쇠납 43세로 원적이 들었습니다. 범국스님은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티베트 달라이라마 존자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경주 동국대 티베트 대장경 역경원 연구부장을 맡아 100년 역경 대작불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BBS 울산불교방송 보살행에 들어가는 길 진행과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운영기획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포교와 보살행에 매진해왔습니다. 음력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인 어제 수행 납자들은 하안거 용맹정진을 회향하며 또 다른 깨달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또 불자들은 백중 우란분절을 맞아 49일 지장기도를 회향하며 효사상과 보살행에 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8.15 광복 74주년이기도 한 어제 우리 불교계는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오랜 시절 민족과 함께하며 국난 극복의 역량을 결집했던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불자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가 바로 요즘인 듯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